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좀 속 답답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건희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요. 오늘 외국인은 많이 사고 있는데 급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꺼내봤습니다. 검찰이 삼성 보안인원 소환 조사를 한다. 분식회계 의혹, 윗선 개입을 추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급락하면서 30만 원 하향 이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 측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바닥을 뜯고 분식회계 자료를 묻었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며 그룹 차원 개입과 지시 여부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해서 하락. 제가 제목을 썼는데 추락하는 삼바, 막을 길은 없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긴 시각으로 10년, 20년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슈가 계속 꼬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못하는 것 같다는 거. 아니, 실제로 내가 이런 걸 지지를 한다면 뭐하게 바닥에 왜 묻어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바본가? 그냥 폐기하면 되잖아. 어떻게든 없애면 되잖아. 굳이 땅을 이런 바닥을 파서 거기다 묻어놓을 필요가 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안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재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늙고 병든다라는 거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는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나올 때 잠깐 쉬었다가 굳이 지금 막 내가 불구덩이 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을 꺼줄게 이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속해서 관심권에는 놓으시는 게 맞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된다. 간다고 하기에는 50만 원 넘던 가격이 지금 30만 원이 깨지는 판인데.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만 원까지는 안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안 깨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안 깨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했고요. 이게 최근에 가장 저점이 얼마였냐면 한 2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라인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 막 멈춘다. 야 이거 정지시킬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28만 원까지 갔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지금 뭐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뭐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악재 후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굳이 지금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 굳이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기다려보자인 거고요. 신규 진입자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이 악재가 좀 끝나고 나서 방향을 좀 잡아갈 때쯤 투자해보자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첫 번째 이슈로 골라봤고요. 다음 이슈는 좀 좋았으면 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좋은 종목들 찾기가 영 어렵더라고요. 반도체 쪽 되겠습니다. 최악의 역성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지난해 안 좋다 했는데 올해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욱더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낙폭은 제한되고 있는데요. 들여다볼까요? 일단 전망이 나왔어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올해 4,462억 달러. 4,462억 달러가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 그렇게 안 좋다 했는데 4,82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작년보다도 지금이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최악인가? 뭐 이제 좀 반도체 고점 논란 뭐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샀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연초에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였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좀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이런 감소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성장만 하다가 처음으로 역성장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사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이런 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런 과정임을 이미 알고 있어서 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반도체 쪽 우리 생산량 좀 줄여보자.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셋이만 도원기를 뭉쳐 해서
이렇게 감사한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출하량이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런 재고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재고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다시 이렇게 생산을 해가서 자기들이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진행은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지금 현재 강한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44,000원 언저리에서 사면 최근에 계속해서 47,000원에서 48,000원에서 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도 오늘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에 잘 맞아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44,000원이 하회해버리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키고 있는 선에서 하향 돌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가장 두려운 이런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해가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혹시나 삼성전자의 그 라인 43,800원 정도 라인이 그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이 라인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매수 기회가 올 거고 깨진다면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들이 배팅 구간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대형주,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시각 나눠봤고요. 오늘 그나마 좀 올라가는 쪽 종목의 이슈를 찾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중에서 지금 이 한국이 대북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시적절하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시 방송에 진격의 진경에서 나왔던 경농이 어제 편입을 했는데 오늘 이 이슈 속에서 또 급등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요. 경농이나 조비나 일부 종목들의 강세, 사조동화원 모두 오늘 급등 출발하고 아시아 종목 역시나 급등이었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급등을 하는 건 반가운데 관련주 강세가 단기 테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당분간 또 기대 볼 만한 이슈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단기 테마일까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 그래요? 테마일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와서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치고 예전에 우리가 상한가가 15%일 때에는 이게 상한가에 한 종목이 들어오면서 우르르 뚜루루 가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상한가가 30%로 변하면서 이게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토라져 있던 이런 북한을 좀 달래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고 어떻게 보면 대화의 장으로 다시 한번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북한이 그래 나 다시 대화할게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당분간 좀 토라져 있는 게 이걸로 쉽게 풀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단기 테마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매도 대응하고 나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답변들 건네받았습니다. 김권진 차장님께 짤막하게 시장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잖아요. 네네. 오늘 그나마 낙폭은 줄이곤 있습니다만 시장 5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세요, 차장님께서? 우선은 조금 지금 현재 모든 밸류가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포함이 돼 있었냐면 지금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 잘 해결될 거야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죠. 이번에 지금 현재 다시 류원총리가 가서 잘 못 된다면 좀 정말 망가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 오늘 그러한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을 대비하자라는 이런 식의 이런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 뭉그러뜨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입니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생각하면 이 환율이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좀 풀베팅보다는 현금도 하나의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나마 우리가 계속해서 매번 얘기했던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이 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이
싼 것도 아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물론 최근에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으로만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외로 안 빠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수를 해줬고요. 현물도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오늘 잘 좁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은 그렇게 하지만 좀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오늘 어찌됐든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열립니다. 즉 당사국이니까 중국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광 이사님과 좀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시네요. 현금도 종목이다. 지금 장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하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